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5월 19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인 시장에 지난주 엄청난 폭탄이 터졌죠. 사실 다들 신문이나 언론 매체에서 다 보셨듯이 테라 그리고 루나의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얘기 좀 해볼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코인 파헤치기 방송이 이 새로운 시장인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취지로 하는 건데 이 코인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런 방송은 아니라는 거 먼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오셨죠? 네. 예, 일단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 네.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그 인프라와 어떤 그 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등장을 했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워낙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다뤄보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이 루나 사태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꽤 일단 많은 것 같아요. 무거운 마음이고 루나 사태가 워낙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루나 사태를 중심으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짜봤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먼저 통곡의 루나 네. 또 당하면 안 된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코인 규제 불가피. 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웹 3.0은 이제 시작이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하나하나 이슈를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통곡의 루나 이미 많이 보도가 됐지만 테라하고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피해를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그 한국산 가상화폐로 주목을 받았고 루나의 이제 발행 주체가 대부분 이제 한국인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한국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전 세계 금융 시장을 강타할 정도로 사실은 해외 투자자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나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테라를 기반으로 있는 그 가상자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루나인데 루나 외에도 다 합치면 한 10여 종 정도 돼요. 네. 발행을 준비했거나 준비가 됐거나 이미 나온 것들도 꽤 되는데 다 합치면 고점 기준 시가총액이 한 15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지금 방송에서도 여러 번 여러 번 테라랑 다뤘죠. 루나를 다뤘죠. 어떻게 네, 볼 것이냐에 대해서. 앵커 프로토콜, 미러 프로토콜 이런 코인들은 실제로 빗썸에도 상장이 돼 있어서 네. 국내 투자자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제 통칭해서 루나 사태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금융당국이 파악한 루나 이용자 그 투자자분들이 한 28만 명 정도 되는데 엄청 저는 많네요. 이 숫자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국내에서 그 루나 기반 또는 이제 테라 기반 디파이를 하고 있는 그 코인 거래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데 해외 거래소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탈중앙 거래소라 그래서 국적을 알 수 없는 우리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소에 루나랑 앵커 프로토콜, 미러 프로토콜을 예치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들의 규모를 다 합치면 수십조 원 수준은 분명히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금융당국이 지금 발표하는 것들도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그건 이제 국내 거래소에 있는 숫자만 얘기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파악이 안 되는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것들 또 그리고 플러스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 해가지고 코인 가지고 하는 금융 저축을 하고 또 대출 받고 하는 이런 걸 또 거래하시는 분이 꽤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파악하면 상당히 피해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테라 사태가 어떤 건지 이제 대부분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루나가 이 중심에 있어요. 루나가 중심에 있는 건 이제 테라 생태계에 무언가를 투자할 때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1달러 맞추기 위해서 그 맞추는 일종의 그 작업을 이제 연동하는 걸 패깅이라고 부르는데 루나라는 코인을 활용해서 패깅을 했고 이 루나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격을 맞추려고 했던 건데 그게 깨졌죠. 그게 깨진 것도 이미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이 테라 기반 가상자산을 예치해서 이른바 그 적금 형태로 붙는 디파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 이제 이자를 20%를 주는 게 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현대카드 정태영 회장이 이걸 가지고 한번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 SNS에 그 어떤 투자 상품도 20% 이자를 담보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정도까지 코멘트를 하셨는데 사실 이 코멘트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번 일이 터진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도권에서는 이미 이 사안을 되게 무겁게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가능했던 구조는 계속 테라 생태계가 기하급수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2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20% 이자를 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무너졌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다 무너져서 이제 패닉셀이 와서 지금 휴지가 됐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 제가 봤더니 업비트 BTC 마켓에서 여전히 루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거래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상장 폐지가 되는데 지금 0.3원에
거래가 이제 가장 마지막 가격이에요. 네. 0.3원 밑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0.3원에도 매물이 지금 20억이 쌓여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네. 테라가 그럼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음. 뭐 이것도 많이들 나와서 다 아실 텐데, 사실 테라는 론칭 초기에 결제 서비스 혁신으로 슬로건을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인의 극심한 시세 급등락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반드시 1달러를 맞춰주겠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포인트 같은 거죠. 뭐 반드시 1,000원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간편 결제 실생활에서 이걸 쓰이도록 하겠다라는 거였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결제 시장이 또 우리나라 생각보다 규제가 많습니다. 이 거듭된 규제로 2020년대 이제 그 결제 사업 활로가 막혔어요, 사실은.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두 창업자 신현성 씨, 권도영 씨가 의견 대립이 좀 있었고, 또 신현성 씨는 다들 아시는 이제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창업자였고, 네. 외국계에다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티몬 이사회 의장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제업체 오너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코인을 결제에 붙여야 된다라는 게 신현성 씨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권도영 씨는 대신에 결제 사업이 규제가 많으니 일단 국가 간 규제를 뛰어넘기 위한 디파이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뭐 앵커, 미러 여러 가지 코인 발행을 주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루나틱이라는 어떤 루나 투자자분들, 그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네. 이 루나틱이라고 이제 막 조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루나의 강성분자들, 이 강력한 투자 팬덤들이 모여서 이 디파이 시장에 탐욕의 불을 붙였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테라 사태의 어떤 결과가 됐다. 그러니까 이 여러 그 테라가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정타영 현대카드 회장처럼 네.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이자를 20%를 줘? 네. 그리고 너희 스테이블 코인인데 너희 담보가 뭐야? 사실 이 테라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 중에 뭐 테더라고 있죠. 이 테더가 어제 밤에도 이제 미국에서 좀 이슈가 태도에도 됐는데, 뭐 공격이 있다는 예.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네. 1달러랑 패깅을 계속 유지하려면 담보금이 있어야 되는데 음. 너희 담보금이 뭐냐라는 질의가 사실 테라에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권도영 대표가 이거를 나는 가난한 사람과 토론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조롱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멘트를 사실은 그 주요 기업 오너가나 경영자가 했을 경우에는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루나 신봉자들은, 이 루나틱들은 탈중앙이니까 이런 중앙 집권적, 중앙 행태의 어떤 시각의 질문을 받지 않는 권도영 씨에 대해 되게 오히려 열의와 같은 지지를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권 대표가 되게 자신감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비난을 들어도 중앙화된 어떤 그 기존 규제의 시각에서 나오는 질의는 난 답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그 컨셉을 지니다 네. 보니까 더더군다나 외부에서의 견제를 받는 게 불가능해졌고, 결국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루나틱이 이번 사태를 키웠고 테라 경영자들을 방어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을, 그래서 특정 커뮤니티 절대적 충성 맹세가 견제받지 못한 권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외부에서는 그래도 계속 의문을 제기했었잖아요. 뭐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뭐 저희도- 블룸버그 통신 이런 데서도 폰지 사기 일종 아니냐 뭐 이런 네. 뭐 기사를 쓰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폰지 사기가 같은데요? 되려면 예.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흐름에서 무너져 붕괴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무려 이제 4년간 유지가 음. 됐다라는 거. 음. 그래서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부터 이 구조가 시작이 됐고, 예. 2020년에 이제 결제 사업을 접으면서 굉장히 크게 팽창이 돼서 이제 확 컸던 건데, 하필 이 시기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계속 갈 줄 알았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또 테라가 기존 금융권이 하고 있는 산업까지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쪽 시장까지 계속 먹어치우면서 규모를 계속 불려서 계속 20%를 줄 수 있나 보다. 시장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당분간에 계속 갈 줄 알았던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탈중앙의 민낯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테라는 이제 사장이 된 분위기고, 이더리움의 창시장인 비탈릭 부테린도 사실은 이제 어제 이거에 대해서 네. 멘트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폰지 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음. 이 멘트가 나온 이유는 지금 이 테라 사태를 만든 주요 네. 경영진의 핵심 권도영 씨가 음. 루나 2.0을 하자,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서 다시 뭐 부활시키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 내용을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네. 간단하게 스테이블 형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스테이블 형태는 아니고 또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뭐 일종의 뭐 구글 플레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앱이 올라오면 앱이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테라 생태계를 활용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코인으로의 수익 이런 것들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고, 기존이라면 루나, 네. 기존에 루나 사셨던 분들,
근데 이게 루나 말고 뭐 앞서 말했던 앵커나 미러나 또 다른 합성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한테까지도 보상이 주어지는 거지.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나오질 않아서.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졌기 예. 때문에 기존 경영진이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번째 키워드에서 다룰 주제이긴 한데 지금 또다시 천문학적인 이자를 내세워서 투자자를 모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사실 좀 조심해야 이 세상의 된다는. 모든 화폐, 돈이라는 게 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맞습니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과거 네, 역사를 보면 맞습니다. 약간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통곡의 루나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코인 규제 불가피 이렇게 잡아오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출범한 윤석열 네. 정부가 사실 여기 좀 그 대선 기간에는 코인 육성 네, 뭐 이런 걸 맞습니다. 외쳤는데 지금 루나 사태가 터지니까 다시 코인 규제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관찰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저도 이제 대형거래소 어제 대표님들께 네. 뭐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네. 거래소분들 얘기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코인원이랑 코빅 같은 이제 3위, 4위 업체들이 네. 그 은행 계좌를 늘리려고 음.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랑 계속 얘기가 되던 게 있었어요.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계좌를 넓히면 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저변이 넓어지기 네. 때문에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어제 얘기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막혀서 예. 좀 막히는 분위기가 생기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내세웠던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네. 이제 출범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수사 대상으로 루나를 꼽았다라는 뉴스가 어제 좀 계속 쏟아졌어요. 네. 이게 사실 루나 사태는 법적으로 이게 탈중앙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루나 경영진들이 한국에 있고 피해자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법인이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법적으로 좀 발행 자체는 다뤄볼. 싱가포르에서 네, 나온 맞습니다. 거죠. 예. 발행은 싱가포르에서 있고 법인도 싱가포르에 있는데 이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인이 국내에 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네. 또 경영진들도 국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루나 시세 정보랑 폭락 이유, 보유자 수 같은 기본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다고 해요. 뭐 업비트랑 빗썸도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회의를 열고 네. 어제도 이제 그 멘트를 주셨던데 뭐 결론은 지금 조사하겠다. 현황이 어떤지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충분히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밑거름을 네. 만들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기대가 컸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우리나라 계속 그 IT 산업을 보면은 이거 네거티브 규제냐, 뭐 사전 규제, 사후 규제가 네. 좀 말이 많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민간에 좀 더 권한을 주고 자율 규제로 가다가 이번처럼 문제가 생기면 또 정부가 확 규제를 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왔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던 고강도 규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거. 또 금융위가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게 있는데 네. 이게 그 이름을 보니까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가 보고서 이름이에요. 이게 지금 초안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던 거죠. 네. 이 보고서 결론도 보면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시장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 거래가 있고 불공정 거래가 있으니 이거를 제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사실 지금 그 국회에서 되게 많은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랑 중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이런 행정제재 수단까지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곧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 국회에 나와 있는 법들보다 더 강하게 맞습니다. 행정 규제까지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내용으로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지금 또 다른 그 리스크가 있을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이 통곡의 루나 같은 사례가 사실 루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코인들을 보면 대부분 규제 때문에 뭐 요즘이야 뭐 P2E도 있고 M2E도 나오고 뭐 P2E라는 건 이제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 M2E는 이제 걸으면서 돈을 버는 거 네. 그런 것들인데 디파이라는 금융 상품 관련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물 투자 말고도 파생 상품 같은 게 코인 쪽으로 많고 우리나라 코인들 중에서도 파생 상품이 없는 코인이 없을 정도로 거의 저는 한 80-9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루나와 되게 흡사한 모델을 갖고 그런 있다라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군요. 또 네, 추가적으로. 네. 다만 루나처럼 인지도가 없었고 루나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됐던 건데 아마 우리나라 코인 발행사들을 지금 상당수가 되게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한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조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 사태가 되게 불거졌던 거는 자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접 루나를 거론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사실 이 이슈가 더 커졌던 네.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라 말고 테더도 있잖아요. 네. 테더도 지금 이 사태 이후로 지금 1달러 패깅이 깨졌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테더는 한때 뉴욕 검찰이 또 조사하기도 네. 했잖아요. 예. 지금 테더 발행사 측은 우리가 이 패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비공개해 달라라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태가 곧 가시화될 거로 대부분의 사실 코인 쪽에 계신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다만 네. 테더에 같은 경우는 달러 말고도 음. 현물 달러와 미국 국채를 같이 담보물로 잡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발표한 대로 그대로 담보물을 갖고 있다면 사실 뭐 크게 이슈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바꿔달라 그러면 저기 달러로 주면 되니까 그 네, 뭐 맞습니다. 보유자산 팔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분명한 건 달러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당국의 입장은 코인을 하든 신사업을 하든 웹 3.0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또는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여건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 코인 발행사들에게도 같이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코인 발행사들도 디파이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담보물이 충분히 뱅크런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게 입증이 되면 또 분명히 넘어갈 수도 있다. 조용히. 네. 그러니까 발행사들도 투자자분들도 모두 좀 미국 규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의 규제, 미국의 규제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코인 규제 불가피 뭐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웹 3.0 이제 시작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네. 궁금해지는데 이걸 웹 3.0이라고 해서 네. 지금 설명을 해주시려고 지금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뼈 아픈 거는 네. 지난 3년간 이 디파이 시장,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이번 사태가 딱 터지니까 이제 코인에 쓸모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처부터 코인충이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어린아이들의 장난이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이제 고위 금융 쪽 당국에 계신 분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이 길을 이끌어줘야 되라는 멘트를 하셔서 되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저도 사실은 루나를 투자한 대표적인 투자 피해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다면 왜 이들이 루나를 투자했는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 시장의 효용성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웹 3.0이라고 얘기를 땄는데 사실 이제 2017년, 18년에 코인 붐이 일었을 때는 ICO에서 출발했습니다. ICO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해서 코인을 파는 걸 ICO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소가 중개를 해서 위탁 판매하는 걸 IEO라고 했고 그럼 이 판 코인을 갖다가 실제 유틸리티 서비스에 올려놓는 걸 이제 디앱이라고 불렀고 이 디앱 중에서도 금융 쪽으로 연관되는 걸 디파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실제로 현물이랑 이 금융 쪽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자산 유동화할 수 없었던 거를 자산으로 만드는 NFT 그리고 게임 쪽으로 돈을 버는 P2E 여러 가지 코인 비즈니스가 새로운 컨셉들이 많이 나왔죠. 끝도 없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비즈니스는 2018년 이후에 사실 두세 번 정도의 크립토 윈터라고 부르죠. 막 비트코인이 400만 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순간까지도 계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핵심은 결국 어떤 그 불특정 소수가 이윤을 누리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또 애플 이런 기업들이 사실 플랫폼 독식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게임을 개발하면 이 퍼블리싱이라고 하죠. 유통 비용이 50%, 이 중에 30%를 구글, 애플에 떼주고 그럼 본인에게 남는 수익은 50%밖에 없는데 마케팅 태우고 TV 광고하면 10%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미국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다 수수료를 뜯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국내외 기업의 웹 3.0 이른바 이 웹 3.0 시도가 멈출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또 하이브도 우리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한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계속 도전을 내밀면서 이쪽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만 이제 루나 같은 극단적인 디파이가 아니겠죠. 규제 친화적인 형태로 나갈 텐데 최근에 그래서 나온 서비스 중에 이제 X2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P2E, M2E 같은 건데 이거는 앞에 X 땡2E라고 그래서 X2E. 네. 무언가를 하면 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면 코인을 얻는 건데 그 X 무언가를 하면 네. E, 언해서 돈 네, 얻는다. 맞습니다. 예.
그런 뜻의 이제 비즈니스들이 네. 많이 나온다 이거죠. 일반 이제 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말부터 마이데이터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 핀테크 서비스들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용자들의 금융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신산업에 나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보험 서비스를 추천한다든지 원래 이런 것들은 그 여의도에 있는 4대 금융지주들만 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월급 통장을 거기서 받고 거기다가 예금이나 저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나의 생애 주기별 금융 서비스들은 대부분 여의도에 있는 금융사들이 했는데 이런 걸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금융 핀테크 업체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 기반은 근간은 다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땡투의 핵심도 데이터입니다. 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얻어지는 것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내가 계속 걸으면 내가 하루에 몇 보를 걷는지가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럼 많이 걷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팔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걷고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M2입니다. M2? 돈을 걸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이용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로 하면 move to earn 맞습니다. 뭐 이 얘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웹 3.0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쪽 시장은 이제 출발이다. 네. 당신의 데이터를 모든 기업들은 원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타깃화해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선 당신의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기업들은 코인을 주겠죠.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지금 모든 대기업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월에 네이버가 이 비슷한 M2E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코인워크라고 부르는데 뭐 네이버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이버 자회사가 투자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6월에 출시인데 이번 루나 사태 때문에 코인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거고 사실은 디파이 같은 경우도 그 미래 금융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금융 상품에 투자하려면 직접 그 지점에 찾아가서 그 상담사에게 은행, 증권사 뭐 이런 데 찾아갔어야 됐죠. 추천받고 네. 상담받고 또 얻는 수익 수수료를 주고 물려도 할 말도 없고 뭐 계약 기간도 길고 보통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운용사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이 된 형태로 서비스를 지속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깨고자 출발한 게 디파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이런 디파이는 이번 루나 사태로 크게 데미지를 입었지만 달러를 담보로 한다면 또는 기존 패권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규제 친화적인 서비스가 나온다면 이런 코인 비즈니스는 사실은 이제부터 출발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봤다고 떠날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이라면 트렌드를 계속 익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분위기를 익혀가면서 이 규제 친화적인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네. 더 진화하는 웹 3.0 시장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인 코인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9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뭐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계속 저희가 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루나 사태에도 루나 사태에 대한 그 미리 위험을 인지한 기관들은 다 팔았다고 해요. 사실은 그분들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더 이상 20%의 이자를 주기가 어려워졌구나. 패깅이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근데 사실 투자자분들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대마불사를 굉장히 믿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믿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네. 완전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투자에 항상 위험은 따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험도 크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인 파헤치기 오늘 함께해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